자, 보자. 신소재 보자. 딱 신소재지? 범위가. 자, 신소재에서, 자, 신소재란 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재를 갖다가 신소재라고 해. 근데, 신소재 중에서,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하고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다. 첫 번째,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를 보자.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자, 봐봐. 정기적 성질이 뭐니? 자,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를 보자. 특히나 정기적 성질은 뭐야? 전류가 얼마나 자르는지. 전기 전도도에 의해서, 즉 전기 저항에 따라 분류하는 거야. 그리고 뭐가 있니? 전기 저항에 따라 전류가 잘 흐르면, 전기장이 적어서 잘 흐르면 도체. 그 다음 뭐니? 도체는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지. 전류가 잘 흐르지. 이해되니? 그 다음 절연체가 있지. 절연체는 전기장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도체보다는 전기장이 커. 그렇지만 절연체보다는 전기장이 작아서 절연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고 그 다음 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못 흐르겠지. 전류의 흐르기가 중간이야. 이해돼? 하고 크게 도체는 전기장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로 금속들이 있지. 철, 구리, 알루미늄이 있고 전류가 흘러야 되는 곳에서 사용한다. 전선이라든지 반도체 회로선에 사용하고 절연체는 전기장이 매우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 있지. 그리고 고무, 유리, 플라스틱 있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 사용하니까 전선의 피복 같은데. 그리고 자, 반도체는 온도나 압력의 조건에 따라 전기저항이 변하는 물질로 전기저항은 도체보다는 크지만 절연체보다는 작아. 그래가지고 전류가 도체보다는 잘 흐르지 못하지만 절연체보다는 잘 흐르겠지. 근데 얘가 전기저항이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변하는 물질이야. 그 14종이 뭐가 있다? 규소나 점원임이 있지. 14종. 반도체의 재료가 뭐야? 14종인 규소하고 점원임이 있지. 이해되냐? 그래가지고 반도체 소재의 원료로 쓰인다. 그래갖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물질, 옆에 봐봐. 물리적 성질은 뭐 있냐? 전기전도성, 자성, 강도, 밀도, 비열, 녹는점, 끓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물리적 특성에서 두 가지를 비교할 거야. 전기적 성질하고 자기적 성질. 그래갖고 신소재는 뭐야? 기존의 소재의 화합물의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성질을 갖다 띄게 하는 물질을 갖다 우리는 신소재라고 하지. 그러면 이때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액정이 있다. 액정이 있지. 액정은 뭐야? 액체 결정이라는 뜻이야. 리퀴드 크리스탈. 리퀴드 크리스탈이야. 그리고 액체하고 고체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액정이란 건 보자.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래갖고 고체 결정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성질이 고체와 액체의 중간형이야. 가늘고 긴 분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늘고 긴 분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자배열이 전압에 따라 이 분자배열이 변한다. 그래가지고 액정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우리는 액정 화면이라고 그러지, 한국말로는 LCD지.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뒤에 얘는 자체 광원이 있다 없다? 없다. LED는 자체 광원이 있다.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지 자체가 빛을 내. 근데 얘는 자체 광원이 있어 없어? 비경. 그러니까 뒤에서 빛을 쏴줘야 돼. 그 백라이트라고 해 이걸.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평광판이 있어. 평광판. 평광판이란 건 뭐냐? 이렇게 봐봐. 평광판이 있는데 이렇게 또 평광판이 있어. 자, 그러면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모든 방향으로 진동해. 그러면 여기서 이 평광 렌즈를 어디다 쓰냐? 얘 나라는 것만 통과시켜. 빛이 행파임을 보여주는 거야. 예? 빛이 행파임을 보여준다고. 행파는 뭐야?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하고 요 수직이 되는 파야. 빛이 행파야, 행파. 이렇게 빛은 이렇게 봐봐.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데 얘는 뭐만 통과시키게 된다. 자, 행파는 이렇게 진동해. 그리고 종파는 이렇게 진동해. 밀소.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이 나란해. 그럼 종파는 여기를 통과해 못 통과해? 봐봐. 행파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이 수직이란 말이야. 수직이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진동한다고 하자. 근데 지금 이쪽 면은 통과하지. 이쪽으로 나가는 면은 통과하지. 근데 만약에 얘를 회전시켜봐. 이렇게 돼봐. 그럼 통과해 못 통과해? 못하지. 근데 종파는 뭐냐? 밀소 이렇게 된다. 밀소. 그럼 얘는 종파는 한 줄이잖아. 한 줄이지. 그럼 이거 돌려봤자 한 줄은 통과하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빛이 형파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회전했을 때 빛의 세기가 변하잖아. 그러면 그런가. 그리고 이 평광 렌즈를 어디에 쓰냐면, 자, 낚시할 때 봐봐. 얘하고 나란한 방향, 빛이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데 얘하고 나란한 것만 통과시키지. 그럼 빛의 양이 어떻게 된다? 확 줄어버리지. 이런 건 통과해 못해? 이거는 통과해 못해? 이렇게만 있다고. 이렇게만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는 건 통과해 못 통과해? 이게 이해가 안 돼? 봐봐. 얘는 이렇게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는 놈은 통과하겠지. 근데 이렇게 진동하는 놈은 통과해요, 못 통과해? 못 통과하지. 그러니까 얘하고 나란한 진동면만 통과하지. 그럼 빛의 양이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데 빛의 양이 확 줄어버리지. 지금 4개 중에 1개만 통과하잖아. 그러니까 빛의 양을 줄이는 데 쓴단 말이야. 그 낚시할 때 있지. 찌를 봐야 되잖아. 물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근데 직접 들어온 빛도 있고 이 수면에 반사되는 빛도 있으니까 눈부셔. 근데 평광렌즈를 쓰지. 빛의 양이 확 줄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찌를 잘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우리
우리가 이제 스키장 가잖아. 스키장 가면 고글 쓰지. 고글도 봐봐. 직접 들어온 빛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눈에 반사돼갖고 들어오는 빛도 있지. 그러니까 눈부시잖아. 그래서 스키장 가고 얼굴도 타잖아. 그러면 고글을 평광렌즈로 만들면 이 눈부심이 사라지지. 이해돼? 갖고 이런 평광판을 갖다가 여기다 놔뒀다. 응? 얘는 이걸로 해. 이거야. 이쪽으로 있어. 그리고 여기는 수직으로 배열해놨어. 그러면 원래 빛이 통과해 못 통과해? 이렇게 해놨으니까 빛이 통과해 못 통과해? 못하지. 원래는 못한다. 근데 여기에다가 액정 배열을 놔뒀어. 액정을 배열을 놔뒀어. 근데 봐봐. 이때 전압을 걸어준다. 그러면 얘가 일자로 배열돼. 배열되니까 빛이 통과해 못 통과해? 통과해 못 통과해? 못해. 이해됐어? 이해됐어? 아니, 야, 전압을 걸어주면 이렇게 배열된대. 그럼 빛이 그냥 반드시 가버리겠지. 그럼 얘하고 평균판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빛이 통과해 못 통과해? 못해. 근데 전압을 걸어주지. 그러면 이 배열이 90도를 회전해. 이렇게 배열 갖다 이렇게 놔뒀지. 이렇게 일자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얘가 90도를 회전해. 그럼 빛도 90도를 갖다가 회전해버려. 그러니까 통과해. 야, 알아.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지. 그러면 얘가 진동면하고 나란한 빛만 통과시키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통과해. 근데 얘를 90도를 회전시키지. 그러면 어떻게 배열돼? 하나는 이걸로, 하나는 이걸로 배열되지. 그러면 빛이 통과해 못 통과해? 원래 형광판을 수직으로 배열해 놓지. 그러면 빛은 통과해야 돼, 못 통과해야 돼? 못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전압을 걸어줬더니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야. 그럼 빛이 반드시 가버리겠지. 그러니까 못 통과하지. 근데 전압을 안 걸어주지. 전압을 안 걸어주지. 안 걸어주면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 배열이 이렇게 그러면서 빛도 90도를 회전해버려. 그래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배열을 갖다 이렇게 나와. 그럼 빛이 이렇게 휘어져. 90도를 휘어져.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야 돼. 그 말이 맞나요? 응? 여기 나왔지 봐봐. 자, 평광이란 건 특정한 방향에 진동하는 진동하며 나가는 빛이야. 응? 야,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지. 근데 평광판은 결이 있어. 그 결하고 나가는 것만 통과시킨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것만 통과시키지. 그리고 여기도 이거 통과하지. 근데 얘를 90도로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배열되니까 이렇게 진동한 놈이 여기 팍 막혀버리잖아. 그러니까 통과해 못 통과해? 못해. 근데 거기 첫 번째 보면 전압을 걸어주지. 그러면 나란하게 배열돼. 첫 번째 봐라. 거기 뭐라고 나왔냐? 액정에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액정에 전압을 가했을 때 수직으로 평광된 빛의 진동 방향이 뒤틀리지 않아서 수평 평광판을 통과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첫 번째는 봐봐. 전압을 가하지 않을 때는 이게 액정의 배열이 90도를 회전하지. 기가 90도를 회전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수직으로 평광된 빛이
액정을 통과하면서 진동 방향이 뒤틀려서 수평평광판을 통과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 그래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경아, 액정에 걸어주는 전압의 세기를 조절하면 자, 회전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액정들의 그게 되니까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이해됐어? 전압을 갖다가 세기를 조절하다 보면 이게 회전의 각도 이만큼 회전하는지 30도로 회전하는지 60도로 회전하는지 90도로 회전하는지 이걸 회전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30도를 회전하면 그래도 빛은 조금 통과해. 60도를 회전하면 좀 더 많이 통과하겠지. 그리고 90도로 하면 많이 통과하겠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봐봐. 원래는 전압을 안 걸어주면 이게 통과해 못 통과해 빛이. 전압을 걸어주면 일자로 별되니까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하지. 근데 전압을 안 걸어주지. 그럼 얘가 뭐 한다? 90도를 회전해갖고 여기를 통과해버리지. 근데 이때 전압의 세기를 조절하면 이 회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30도, 60도, 90도. 그러면 빛의 양이 조절. 이해됐어? 이 말이 적어졌지. 여기. 이해됐지? 기와 이거 이해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LCD의 이용은 어디에 있습니다? 텔레비전, 우리가 휴대전화, 전자계산기, 온도계 정보 표시 장치, LCD, 액정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쓴다. 그리고 이제 액정을 배웠지. 그 다음 이제 반도체 소자와 뭘로 쓰인다. 또 이제 이게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고 반도체 소자와 발광 다이오드에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하고 발광 다이오드 봐봐. 자, 다이오드가 있어. 다이오드는 뭐가 있냐면 자 봐봐. 자, 반도체에는 뭐가 있냐면 순수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다. 옆에 99페이지에 위에 올라와. 반도체와 다이오드 나왔지. 여기 여기 나왔지. 봐봐 기가. 순수 반도체는 14족인 뭐로 만돼 있다? 규소나 실리콘이나 저번용으로 만돼 있어. 그럼 얘들의 원자 가전자가 몇 개 있니? 14족이니까 몇 개? 그렇지, 4개지. 그럼 봐봐. 여기에 4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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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몇 개가 있느냐? 8개가 있지. 그러면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해버려. 옥텟 규칙이 뭔지 알아? 전자가 원자핵기를 돌고 있는데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잖아. 지금 8개 돼버리네? 옥텟 규칙 만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안정이야.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안정하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흐르지. 안정이니까 움직이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류 흘러? 안 흐르지. 그러면 반도체 소자는 전류가 흘러야 되지 쓸 수 있는데 안 흘러니까 반도체 소자로 쓸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어야 되냐? 여기다가
소량의 불순물을 순수 반도체에다가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은 순수 반도체에다가 소량의 불순물을 넣어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 걸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소량의 불순물을 넣은 거야. 그래갖고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야. 얘는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전기 소자로 쓸 수가 없어. 그래갖고 뭐가 있냐? 이해 안 되면 말해. 기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어. P형 반도체는 뭐냐? 이 P라는 게 포지티브라는 뜻이야. 포지티브가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플러스라는 뜻도 있잖지. 그러면 14쪽에다가 몇 쪽을 넣은 거야? 13쪽을 넣은 거야. 동소, 알루미늄, 인디움을 넣었어. 아니, 뭐냐. 13쪽이니까, 뭐야. 맞네. 동소, 알루미늄, 인디움, 갈륨 같은 걸 넣었어. 그러면, 자, 동소 원적 가전자 몇 개 있니? 13쪽이니까 3개지. 그러면, 주변에 실리콘이 있어. 한 자리 비네? 그러면 열관리 체육기에 전자가 움직여.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이걸 전공이라고 해요. 이 구멍을.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효과지. 그래서 양공이라고 부른다. 이 구멍을 전자가 빠진 구멍을 전공이라고 해요 원래. 근데 야 원래 마이너스 8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7이 됐지.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되는 효과잖아. 그래서 양공이라고 부른다. 뭔 말인지 알겠어 기기? 하고 이걸 채우기 위해 전자가 움직여. 그러면서 양공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럴 때 이때 그러면서 이걸 채우기 위해 전자가 움직이지. 그러니까 전류 흘러. 이때 전하 나르게는 누구야?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잖아. 양공이 생겼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이잖아. 그래서 전하 나르기를 양공이라고 해. 이해됐어? 그리고 야 마이너스 8보다 얘는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8보다는 뭐야? 플러스지. 그래서 P형 반도체. 플러스형 반도체.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N형 반도체가 있어. N형 반도체는 14쪽에다가 몇 쪽을 15쪽인 인, 비소, 안티모니 등을 더한 거야. 그러면 얘는 부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가티브 마이너스라는 뜻도 있어. 이해됐어? 한번 보자. 그러면 인이 있어. 인 원적 가전자 5개지. 그리고 자 그다음 실리콘이 있어. 실리콘. 이렇게 돼. 뭐 원자과 전자가 이제 전자가 하나 남네. 갖고 이 전자가 전류를 흘러요.
따라서 전하 나르기가 전자.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9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네가티브인 거야. N형 반도체구나. 이해됐어?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야 전자를 양봉이 생기면서 전류가 흐르지. 그래서 전하 나르기가 양봉이야. 근데 얘는 전자가 하나 남지. N형 반도체는. 이래갖고 전자 하나 남은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전하 나르기가 누구다? 전자예요, 전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포지티브 P형 반도체고 얘는 뭐냐?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지. 그러니까 네가티브로 해갖고 N형 반도체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자 봐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그 밑에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다.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는 뭐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거야. 갖고 봐봐. 갖고 야 P형은 뭐라 했어? 플러스라 했어. 그러니까 전지의 플러스 긴 게 플러스 극이야. 전지에서 건전지에서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극의 연결하고 왜냐면 마이너스 연결한 게 순리대로 연결한 거지. 순방향 연결이라고 해. 전압도는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그럼 여기에 얘는 전하 나르기가 양봉이지. 양봉이 있어. 얘는 전하 나르기가 뭐니? 전자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보여.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보여. 기가. 그러면 플러스니까 얘들 청력작용하지. 양봉도 플러스잖아.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 했지. 그러면 여기서 청력작용하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도 청력작용하지. 그러면 양봉은 이렇게 움직여. 근데 양봉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지.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서 이 P형과 N형 반도체의 접합면을 통과하지 전자가. 그러면서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를 수 있지.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순방향 연결했더니 P형을 플러스에 N형을 마이너스 연결한 게 순방향 연결이야.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된다. 원래 전자는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해. 그러면 전자는 여기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냐? N형에서 P형으로 이동했지. 근데 우리는 뭐라 했어? 전자의 발견이 1900년도 초라했지. 그러다 보니까 책에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써져 버렸어. 실제로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데 전자는 이동하는데 전류는 뭐라고 약속해 줘 그런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해 준 거지. 기가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지. 근데 실제로 전자는 그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근데 전류는 우리가 뭐라고 책에다 다 써놔버린 거야.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써버린 거야. 따라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전류는 어디로 흐르니? P형에서 N형으로 흐르지. 양봉도 P형에서 N형으로 이동을 해. P형에서 N형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PN 접합 다이오드를 갖다가 순방향 연결은 P형을 플러스에 N형을 뭐에 마이너스에 연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이제 역방향 연결해 볼게.
P형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연결하는 게 역방향 연결이야. 어? 그럼 보자. 역방향 전압은 P형을 무슨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연결하고 N형을 뭐 했다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한다. 어? 그러면 P형의 전환 나누기가 뭐니? 양봉이지. N형의 전환 나누기가 전자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연결했으니까 이쪽에 플러스가 뭐이? 플러스 전환가 보이겠지. 이쪽을 마이너스 연결했으니까 이쪽에 뭐가 보여? 마이너스 전환가 보인다. 어? 이해됐어? 그러면 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잘못했다. 잘못했다. 여기가 짧은 게 마이너스지. 이게 긴 게 플러스다. 어? 선생님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P형이 플러스니까 플러스에다 연결해야 되고 N형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다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순방향 연결인데 역방향 연결은 뭐야?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플러스에 연결한 게 역방향 연결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보이지. 얘가 플러스가 보이지. 그럼 이쪽으로 쫙 벌어지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얘는 뭐야?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어? 자, 한번 보자. 그러면서 가운데 접합면을 통과해. 전자가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하니까 전류 흘러나가요. 안 흘러가요. 응? 순방향에 연결했더니 플러스를 P형을 플러스 그게 N형을 마이너스게 연결했더니 접합면을 전자가 통과하지. 전류가 흘러가네. 근데 역방향 연결했더니 전류 흘러가는 안 흘러. 그러면 우리가 전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전류의 세기가 변하지 않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가 있어.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근데 교류는 어떤 데 있어? 전류의 세기가 변하고 양방향이 다 흐르는 거야. 하고 이게 얼터너티브 커런트라고 교류야. 이해되니? 교류야. 즉 우리 집은 뭘 사용하냐면 교류를 사용합니다. 왜? 발전소에서 생산할 때부터 교류로 생산해. 왜? 직류는 멀리 보낼 수가 없어. 교류는 멀리 보낼 수 있어. 발전소는 우리 집에서 멀잖아. 그러면 직류로는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편해? 교류로 보내. 그럼 우리 집은 교류로 오면서 방향 연결돼 있단 말이야. 교류로 와. 근데 교류는 전류의 세기도 변하고 전류의 방향도 변한다 있지.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필요한 거 있어. 민감한 전자제품,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있지. 얘는 다시 뭘로 바꿔야 돼?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돼. 이때 봐봐. 이 접합 다이오드가 PN 접합 다이오드가 뭐 한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이걸 뭐라고 해요? 정류작용. 정류작용. 이해됐어? 정류작용 한다. 그럼 보자. 정류작용을 해. 그래가지고 봐봐. 이렇게 해버리면 이 다이오드를 표시할 때 우리가 패러도에서 이렇게 표시하거든? 이렇게 표시하거든? 엄마 알아? 다이오드를 두 개를 연결해. 연속적으로. 여기다가 축전기를 설치해. 그러면 봐봐. 이 교류가 들어왔다. 제일 처음에. 근데 이 다이오드 하나 통과하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야, 순방향은 전류 흐르고 역방향은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개를 통과하지. 두 개를 통과하지.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올려버려. 근데 아직도 완벽한 교류가 아니지.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다가 부족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완벽한 직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다이오드는 뭐다? 다이오드 역할은 뭐야? 순방향일 땐 전류 흐르고 옆방향일 땐 전류 안 흐르지. 그러면서 교류를 뭘로 바꿔준다? 증유로 바꿔주는 뭐? 정류작용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다이오드는 뭐야?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그래가지고 교류를 증류로 바꾸는 전기 부품, 정류작용을 한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뭐야? 야, 옛날에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은 졸라리 컸다 했지.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 몰라? 귀가 엄청 컸어. 이게 건물 2층 높이만 하나 됐어. 왜? 진공 하나가 이만해. 진공관 하나가 이만해. 그래갖고 진공관이 이런 게 만개가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 트랜지스터가 개발됐지. 진공관 대신해서 이만해. 그러니까 컴퓨터의 크기가 확 줄어버린 거야. 트랜지스터가 컴퓨터의 부피라든지 성능 향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야. 트랜지스터는 뭐야? 증폭작용. 전류의 신호를 크게 만드는, 약한 신호를 크게 만들거나, 스위치 작용,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하는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야, 컴퓨터는 몇 진법 쓰니? 2진법 쓴단 말이야. 전류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그래갖고 논리 연산을 만들 수 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뭐다? 약한 신호를 큰 신호로 바꾸는 거, 증폭작용. 그리고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하거나 스위치 작용을 해갖고 봐봐. 전자장치의 성능 향상과 소형화에 기여했다. 이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 컴퓨터의 크기가 확 줄어버린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LED다. LED는 뭐냐면 라이트, 빛, 에미팅,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라는 뜻이야.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인 거야. 야, 요새는 이제 이거 컴퓨터 모니터가 LCD 거의 없지. LCD 화면이 없단 말이야, 모니터가. 그러면 누가 대세요? LED가 대세요. 컴퓨터 화면이 있잖아, 액정이 LED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해되니? 하고 얘는 봐봐,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거야.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뭘로 바뀌어? 비가?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 빛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결합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방출하는 빛의 색이 다르다. 갖고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각종 영상 표시 장치, 조명 장치에 쓰인다. 야, 요새 LED 등 다 쓰잖아. 그렇지? LED 등 쓰지. 왜? 에너지 높으니까. 야, 백열 정보보다는 형광등의 에너지력이 더 높아. 형광등보다는 요새는 이제 LED가 더 높아. 그러니까 요새는 다 LED지. 등이 다 LED지 않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LED 중에서 유기물로 만든 게 있어. 무기물이 아니라 OLED라고 해갖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야.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든 발광 다이오드가 있지. 이게 뭐야? 우리 핸드폰 액정 화면이야. 이게 유기물 LED라고 해갖고 OLED라고 그래. 아몰레드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얘는 얇게 만들 수 있지. 그래갖고 우리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이다. 자체에서 빛을 내고 얇고 가벼우며 휘어지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조명 등이 다 유기물
유기 발광다이오드다. 오일리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올라와.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네. 압력 감지기. 압력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면서 성질의 반도체들이. 야, 선생님 차에 있잖아. 그 바퀴에 있잖아. 압력이 얼마인지 다. 하고 바퀴 압력이 일정 이하로 나오지. 내려가지. 그러면 경고등이 뜬다. 띵띵 떠. 야, 공기압이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적다고 빨리 충전해. 또 이거 압력을 감지하는 기기. 레이저 방은 반도체로 이용해갖고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한 반도체가 있고, 야, 컴퓨터에 중앙 처리 장치 있지, CPU 있지, 전기 전수성을 증가시키는 성질의 반도체를 이용한 거고, 태양 전지는 뭐야? 야, 빛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반도체야. 자,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에 이용한 반도체다. 그리고 옆에 반도체의 성질과 이용 봐봐. 자, 온도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는 성질은 냉장고, 에어컨, 화재 감지기. 빛의 밝기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건 자동 조명계, 조도기 있지. 야, 우리 센서 있지. 사람 들어오면 행동 감시 센서가 문 열리고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불 켜지고 그런 거 있잖아. 이해됐어? 그런 거야. 좀 쉬어. 좀 쉬어. 배운 거 이해했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야 한다. 무조건.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는 보자. 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 보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뭐가 있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건 뭐가 있냐? 자, 뭐가 있냐면, 강자 성체하고 상자 성체하고 반자 성체. 강자 성체는 뭐가 있냐면, 자, 외부 자기장에 있잖아. 걸어주잖아. 그러면 그 방향, 원래는 자석 안 뛰다가, 자석의 성질을 안 뛰다가, 걸어준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가 잘 되는 거야. 자,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지.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줬더니 이 방향으로 원래는 자석을 안 뛰다가 이렇게 자화돼. 이렇게 자화돼가지고 이 외부 자기장 제거하지. 그래도 자석의 성질이 엄청 남아있어. 철, 니켈, 코발트 같은 거. 이걸 강자성체라고 해. 응? 뭔 말인지 알겠어? 알죠. 모르겠어? 철, 니켈, 코발트는 외부에서 자기장 안 걸어주지. 그럼 자석의 성질 안 뛰어? 안 뛴다고. 원래 철이 자석의 성질을 안 뛴다고. 근데 이제 자기장 안에 놔두지.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우가 잘 돼. 응?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자석이 아니야. 철이. 근데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줬어. 자기장 걸어줬다고. 그랬더니
자석의 성질이 남아있어. 어느 정도. 이게 강자성체라고. 자석의 성질을 강하게 띠는 겁니다. 상자성체는 자화가 되긴 되는데, 외부자 그냥 안 걸어주면 자석의 성질 안 띠다가 안 띠는데, 이제 외부자 그냥 걸어주지. 그러면 자화가 되긴 되는데, 약하게 자화가 되는 거야. 하고, 이 외부자 그냥 제거하지. 그러면 자석의 성질 바로 없어져. 이해됐어? 그리고 반자성체는 자 외부자 그냥 걸어주지.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좌우돼. 반대 방향으로 좌우돼. 그러면 얘가 무슨 극이 되버리냐? N극에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야 된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이 되버려. 그러니까 얘들하고 뭔 힘이 작용하냐? 청력이 작용해. 초전도체는 갖고 이게 뭐있냐? 종이, 뭐 알루미늄 등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초전도체 넣기가 되겠다. 갖고 초전도체는 뭐라 했어? 좀 이따 나올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게 뭐냐? 이게 여기 있잖아. 이게 강자성체. 이게 반자성체야. 봐봐. 뭐냐면 첫 번째 자석의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자석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와 즉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기경아, 자석을 갖다 댔더니 클립이 있잖아. 클립은 철로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자석에 실로 있잖아. 이렇게 매달았을 때 클립을 매달았어. 그리고 자석을 갖다 댔어. 그랬더니 얘는 강하게 끌려. 그러면 얘는 강자성체야. 약하게 서서히 끌려. 그러면 그거는 상자성체야. 그리고 반대로 봐. 반대로 스스로 밀려나. 가까이 와. 그건 뭐야? 그렇지, 반자성체지. 그러니까 강자성체는 원래는 자기장 안 튀다가 자석이 아니다가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줄지.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강하게 좌화가 돼. 이러면서 외부 자기장 제거에도 자석의 성질이 남아있어. 그게 철, 니켈, 코발트야. 근데 상자성체는 이제 자석의 성질을 안 튀다가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주지. 그러면 그 방향으로 약하게 좌화가 돼. 그러니까 슬슬슬 끌려오지. 클립은 막바로 끌려와. 근데 그 상자성체는 조금 끌려오지. 이해됐어? 그리고 반자성체는 걸어준 원래 자석의 성질을 안 띄다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지.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좌화돼.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그렇지. 끌려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밀려나오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외부 자기장 제거하면 바로 없어져 버려. 이게 자석의 성질이. 이해되니? 갖고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강한 자기장에 놓아두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을 유지한다. 이게 뭐야? 강자성체지. 철, 니켈, 코발트가 있고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은 뭐야?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의 성질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잠깐만.
아, 이게 잘못됐다, 선생님이. 이게 반사성체가 아니다. 상자성체야. 뭐냐면, 아까 해서 보는 거야, 우리가. 좀. 이게, 그리고, 봐봐. 얘는 둘 다 자화되긴 돼. 원래 자석이 성질 안 띠다가 강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지. 그러면 얘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잘 돼. 그리고 외부 자기장 제거해도 자석이 성질이 남아있어, 어느 정도. 근데 얘는 뭐야? 외부 자기장 제거,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지. 그러면 그 방향으로 자화되긴 자화되는데 약하게 자화돼. 그리고 바로 외부 자기장 제거하지. 그러면 자석의 성질이 바로 없어져. 그리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가해주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화되니까 반자성체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설명이 뭐냐? 강자성체 설명이지. 두 번째 설명이 뭐야? 상자성체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그리고 여기에 반자성체에 또 뭐 또 있다? 초전도체도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전도체를 배울 거야. 자, 보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의 첫 번째가 뭐 있냐? 초전도체가 있지. 초전도체는 뭐냐? 봐봐. 자,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온도를 내리다 보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 그러다가 저항이 줄어들어. 그러다가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되버려. 이 온도를 우리는 인계 온도라고 하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계가 되는 온도에서 인계 온도라고 해요. 그러면 저항이 0이니까 전류가 엄청나게 잘 흘러있지.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에요. 이해했어? 보자.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되어서 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했지. 반자성체의 역할이네. 반자성체가. 그래갖고 저항이 줄어들면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초전 자체를 그냥 놔두면 그냥 자석이 붙어. 근데 자석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액체 질소를 부어줬더니 자, 초전 자체가 여기 떠버리는 거야. 왜 그럴까? 선생님 말했지. 초전 자체 이제 자기력선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 했지. 그러면 얘는 초전도체는 반자성체라니까?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화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자화되지. 그러면 이쪽이 무슨 극이야? N극이지. N극이니까 뭐가 작용하니? 같은 극이니까 인력이 작용이 청력이 작용이죠. 그렇지. 그래갖고 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지. 그래갖고 청력이 작용하면서 뜬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초전도 현상은 온도를 내리다 보면 저항이 줄어들다가 저항이 0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 특정 온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엄청나게 잘 흐르겠지.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때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면서 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구성 열차를 이용할 수 있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초전도 현상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야. 그리고 인계온도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다. 인계온도 이하에서는 초전도체는 전기장이 0이 되어 전류가 오더라도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력 손실이 있어 없어? 없지. 마이스너 효과는 뭐야?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으면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떠 있는 현상이지. 즉 초전도체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밀어내니까 청력이 작용하면서 뜨게 되지. 이건 마이스너 효과야. 근데 이 초전도체는 굉장히 쓸데가 많지. 그러나 문제점이 있지. 제일 처음에 초전도체 현상이 일어났던 게 인계 온도가 졸라리 낮아. 봐봐, 제일 밑에 봐. 자, 여기 해봐. 초전도 현상의 발견. 봐봐, 보충 자료에. 1911년 오너스가 액체 헬륨을 이용하여 극저온에서 금속의 전기장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던 중 4K에서 수온의 전기장이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했지. 야, 기계가 4K면 몇 도니? 몇 도야? 야, 마이너스 213도가 0K지. 그러면 4K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69도라는 말이야. 그러면 완전히 극저온에서 나타나잖아. 이 문제가 뭐냐면 초전도 현상이 좋긴 좋아. 근데 너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인계 온도를 올리는 게 목적이지. 갖고 상온 초전도체를 만약에 발견하지, 그 사람 떼돈 벌 거야. 떼돈 벌어. 응?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이걸 쓸 걸 무궁무진하거든. 한번 보자. 초전도체 이용은 뭐야? 야, 인계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장이 0이 돼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해 안 변해? 가장 쓸모없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다. 야, 너 봐봐. 전기 제품 있잖아.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 따뜻하지. 왜 따뜻해? 전기 에너지가 뭘로 전환돼? 열 에너지 전환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지.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전기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나가버리는 거야. 전력 손실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전력 손실이 있어 없어? 전력 손실이 있냐고 없냐고. 뭐가요? 초전도체를 쓰면 없지.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인계온도 이하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되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손실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 수 있잖아. 초전 전력이었고.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 야, 통을 만드는데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액체 질소가 흘러야 돼. 그러니까 액체 질소를 흐르게 하려면 이걸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세라믹을 이용한 초전도체고 액체 질소가 흐르는 층을 만드는데 초전도 전력 케이블을 만드는데 이거 장점은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력 손실이 없다. 그 다음, 전류가 잘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많이 생겨. MRI 있지. 마그네틱 레조넌스 인스트루먼트, 자기공명 영상장치 있지. MRI 찍지 우리 다치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통이에요. 원통인데 원형 코일 갖다 해놨어. 여기다가 액체 질소를 부는 거야. 갖고 초전도체로 이 코일을 만들어. 갖고 액체수로 부으니까 여기가 인계온도 이하로 들어가니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 강한 장기장이 생겨. 그러니까 MRI 찍을 때는 옷 다 벗고 환복해갖고 가운만 입고 그러지. 왜? 너무 강한 자기장이 되니까 철쭉과 같이 빡 붙어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자기장이 생긴다고. MRI는 센 전류를 흘릴 수 있고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지.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몸에다가 고주파를 쏴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수소가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들어오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해요. 그 전자기파를 갖다가 분석해보면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어. 그 MRI가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야. 응? 이해됐어? 그 다음 자기부상열차 만들 수 있다. 야, 초전체는 뭐라 했어? 외부 작용을 밀어내지. 그러니까 청력이 작용하니까 붕 뜰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자석 위에 떠 있을 수가 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는 뭐냐? 초전체가 만든 전자석에서 발생하는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인체 내부의 영상을 얻는 거고, 자기부상열차는 초전도체가 만든 강한 자기장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여 레일 위에 떠서 다니지. 근데 야, 만약에 청력만으로 하지, 이 자기부상 열차 만들지, 그러면 이거 돌 때 있잖아, 탈선해 버리지. 그러니까 야, 앞으로 가려면 인력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리고 붙어 있으려면 이게 공중에 떠서 이렇게 코너 돌려면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튕겨나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인력도 있어야 되거든, 거. 응? 그리고 옆에 봐라. 초전도체의 이용은 인공핵융합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입자 가속기, 초전도 슈퍼컴퓨터 등이 있다. 그리고 자, 처음에 야, 초전도체 사용해서 제일 걸리는 게 뭐라 있어? 기경아, 제일 걸리는 게 뭐라 있어? 인계온도가 있지. 인계온도가 초전도 현상에 일어나는 온도가 너무 낮지. 그러니까 이걸 올리는 게 문제단 말이야. 그리고 인계온도의 변화 봐봐. 1980년대 후반에는 끓는 점이 야, 최초로 발생한 게 4K였지. 근데 몇 K까지 올렸어? 77K인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초전도 현상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고, 2000년도 이후에는 천을 기반으로 고온 초전도체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그래갖고 초전체의 인계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응? 이해됐어? 그래갖고 옆에 봐봐. 고온 초전도체가 필요한 까닭은 초전도체를 활용하면 매우 낮은 온도를 유지함으로 냉각 비용이 많이 들지. 따라서 초전도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계온도가 높은 초전도체가 필요한 거야. 아직까지는 초전도체가 액체 질소를 때려 부어야지 인계온도 이하로 내려가고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온도를 높여야지 좀 우리가 사용하기가 편할 거 아니야. 그게 문제다. 그리고 네오듐 자석 봐봐. 제일 밑에. 네오듐 자석은 뭐냐? 철 원자 사이에 네오듐과 붕소를 첨가하여 철 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강한 자석이다. 그래갖고 이용은 하드디스크의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한 모터에 등에 쓰인다. 그 다음 올라와. 이제 91페이지. 야, 이거 다 이해했지 이제? 이해했지? 뒤에. 그 다음 여러가지 신소재 보자 이제. 오늘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 할까?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쉬어라 우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하자 또. 무슨 말 알겠지? 월요일로 나오는 거. 알겠지? 기경이? 자, 보자. 기경이 월요일 날도 바쁘냐? 나도? 월요일? 월요일에 안 바빠요. 월요일엔 안 바빠요. 안 바빠? 근데 저번에 한 번 안 왔잖아. 그때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에 했구나. 알았어. 내가 여러 가지 신소재 보자. 자, 여러 가지 신소재에서 첫 번째,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나노라는 건 뭐냐면 단위 중에서 야, 밀리미터가 10여 센티미터가 10여 마이너스 2승, 얘가 10여 마이너스 3승이야. 그리고 마이크로미터가 10여 마이너스 6승, 나노미터가 10여 마이너스 9승미터야. 근데 이 정도 뭐 10여 마이너스 9승까지는 못하고 100나노, 200나노 넣어라는 거야. 근데
작게 만들지. 그럼 성질이 변해버린다. 야, 크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작게 만드는 것도 힘들다. 이해돼? 봐봐. 나노 단위 수준으로 원자의 결합 구조나 배열을 변화시키는 신소재다. 응? 그러면 자, 우리가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탄소 동소체가 있다. 탄소 동소체. 동소체란 건 뭐냐?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물질을 갖다 동소체라고 그래. 하고 탄소 동소체에 뭐냐? 다이아몬드. 흑연. 그래핀, 탄소나무, 플로린 전부 다 탄소로 이루어지지만 구조가 달라고 성질이 다른 거야. 어? 봐봐.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돼 있니? 그물 구조, 그물 구조. 탄소가 원자가 된다 4개지. 원자가 된다 4개를 다 사용하고 결합한 거야. 그물 구조가 된다. 다이아몬드. 물놀이 단다. 그리고 강도나 강도가 높아. 그리고 네 머리가 다이아몬드 머리다. 그러면 욕하는 거야. 네 머리 단단하다고. 어? 근데 원자과 전자 4개를 다 사용했지.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안 흘러가니 다이아몬드는. 근데 흑연은 무슨 층상구조야. 층상구조. 육각형 벌집 모양이 층상으로 높아. 여기 층상구조, 층상구조 이렇게. 이렇게 층상구조. 같은 층끼리 결합은 세. 그러나 다른 층끼리 결합은 약해. 응? 그러니까 연필이 써지는 거야. 만약에 다른 층끼리 결합도 세지. 그럼 연필로 공책에다 연필로 쓰지. 그럼 공책이 찢어질 거야. 어? 층상구조야. 육각형 벌집 모양이 돼 있는데, 그런데 3개만 원자과들 중에서 4개 중에 3개만 참여해. 하나 남지.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흘러. 그리고 이 흑연의 층상구조에서 한 층을 떼어내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래핀이야. 어? 그래핀도 전류 흐르겠지. 그리고 이 그래핀을 원통형으로 돌돌 만지. 나선형으로. 그게 뭐다? 탄소나노튜브야. 이해되니? 봐봐. 밑에. 그래핀은 야, 흑연에서 한 층을 떼어낸 거야. 이해됐어? 한 층을 떼어낸 거야. 그래가지고 보자.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공유합하여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이루어진 평면적인 구조다. 한 층이니까. 어? 그리고 이걸 봐봐. 그래핀을 나선형으로 돌돌 말면 탄소나노투가 되는 거야. 어? 특징은 야, 그래핀은 열을 잘 전달하고 얇기 때문에 투명하고 전기 전도성이 좋고 강도가 매우 높아서 잘 휘어진다. 탄소나노튜브도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 전도성이 있겠지. 그리고 단점은 둘 다 너무 얇기 때문에 얘들아, 기경아 어떻게 되니? 대량 생산이 힘들지.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제품의 수송과 저장이 어려워. 그리고 반도체처럼 전기의 성질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래핀은 얇기 때문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웨어러블 컴퓨터, 의료용 컴퓨터, 야간 투시용 컨택트렌지, 차세대 반대체 소재, 초경량 고강도 소재, 해수를 감수로 바꾸는 필터, 에너지 전극의 소재로 쓰인다. 배터리의 생산, 생체 조직 등에 쓰인다. 그리고 탄소나노튜브는 첨단 현미경의 탐치, 나노핀셋, 금속이나 세라믹을 섞어 강도를 높인 복합 소재에 쓰인다. 그리고 플로렌은 또 뭐냐면 얘도 탄소 60kg 돼 있다. 근데 완전 축구하고 똑같아. 오각형하고 육각형이 섞여 있어. 축구공처럼 결합한 탄소 구조를 말하고 내부 빈 공간이 있지. 그래서 금속 원자를 넣거나 의약품을 넣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봐라. 궁금해 봐봐.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 전기 전도성이 좋다. 어? 왜 좋냐?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를 이루고 있는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중 3개가 공유결합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한 개의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 전자가 한 개 남지.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잘 흘러.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가 있어. 생명체의 행동이나 구조, 특성을 모방하는 방법을 생체 모방이라고 해. 근데 봐,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 봐봐. 발바닥에 나 있는 미세 섬유를 이용하여 나무나 벽에 잘 붙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있니? 게이코 테이프, 의료용 패치, 수직의 벽을 오르는 로봇, 스티카 봇이 있다. 홍합은 봐라. 야, 바위에 졸라 파도가 치는 바위에 졸라 붙어있지. 잘 안 떨어지지. 왜 그럴까? 얘는 접착단 배치를 분비하여 바위 같은 젖은 표면에 붙어서 강한 파도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중 접촉제나 의료용 생체 접촉제. 야, 수술하고 있는데 50번도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이런 접착 단백질을 이용해 갖고 붙이는 거야. 응? 또는 수술용 봉합사로 쓰인다. 그 다음 거미줄은 매우 가늘지만 강철보다도 강도가 5배에서 10배로 강하고 신축성도 뛰어나지. 그러니까 이용은 방탄복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 응? 그 다음 박쥐의 초음파. 박쥐는 눈이 있지만 눈이 병신이라 했지. 그럼 어떻게 물체를 알고 날아갈까? 초음파를 쏴. 초음파가 되돌아오면 저기가 뭐가 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박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변의 사물을 탐지한다. 로봇 청소기가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 다음 연잎의 표면은 물에 젖지 않고 물방울이 이렇게 모여있지. 둥글게 모여있지. 왜 그럴까? 연잎의 표면은 미세한 돌기로 이루어져서 표면에 기름 성분이 있어서 물방울이 흘러낸다. 그다음에 이게 방수 코팅제나 오염 방지 페인트에 쓰인다. 그리고 상하의 비늘은 봐라. 상하의 피부에는 특수한 모양의 비늘들이 있어 물과의 저항력을 줄여준다. 전신 수용목 만들 때 사용한다. 이 원리를. 독고마리 열매가 있어. 갈고리 구조가 가진 식물의 열매가 사람의 옷이나 동물의 털에 잘 달라붙지. 우리가 온도가 찍찍이 있지. 벨로프 테이프 있지. 이걸 이용해. 모르포나비의 날개는 봐라. 여러 층의 얇은 막과 격자로 이루어진 구조가 빛의 간섭을 일으켜 색소 없이도 색을 나타낸다. 모르포텍스 섬유야. 그 다음 옆에 보자. 우리 주변의 신소재 보자. 형상기억학군. 모양을 변형해도 이게 안경에 많이 들어가고 브레이즈에 많이 들어가. 브레이즈에 있잖아. 와이어 있지. 모르지. 이렇게 여자 있잖아. 으뜸가리기에 이게 와이어가 있어. 얘가 빨다가 있잖아. 빨아갖고 빨면 이게 휘어지겠지. 와이어가 있잖아. 이 형상기억학군으로 만들어 와이어가 선이 휘어지겠지. 근데 딱 있잖아. 차지. 몸에다 착용하지. 그러면 몸의 온도에 맞게 그 원래 만들어져 있잖아. 모양으로 딱 되는 거야. 구겨져.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잖아. 화성 탐사선에 있잖아. 안테나가 들어있거든. 안테나를 갖다가 뭘로 만들었냐면 그 형상기억학으로 만든 거야. 딱 그 온도가 되면 그 온도 모양 구겨져도 그 온도가 되면 딱 펴지는 거야. 그 온도를 가리키는 거야. 원래 모양으로 그 모양을 기억을 하는 거야. 온도하고 그 온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겨졌다가 이제 화성에 갔지. 탐사선이 그러면 그 온도를 가해주지. 원래 모양으로 딱 되더라고. 이해됐어? 형상기억학군이. 그래서 모양을 변형해도 가열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특성이 있어. 안테나나 안경테나 치약, 교정용 보철기 등에 이용한다. 자연 분해 비닐은 자연에 분해되며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기태양전지는 유기물을 이용하여 태양전지로 효율은 낮지만 친환경적이고 응용 분야가 넓다. 우리가 막 있잖아. 그것도 하잖아. 오렌지
전기에다가 뭐 선 꽂아가지고 태양전지 요 뭐냐 불 밝히는 거 있지. 그게 유기 태양전지잖아. 이해됐어? 그다음 선생님 문제 갖다 줄게. 이해됐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 빨리.